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정치개혁, 정치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검찰개혁. 검찰청 사실상 폐지죠. 지금 검찰은 수사도 하고 수사한 다음에 재판에 넘겨요. 재판 넘겨서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네. 수사와 재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유지하는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별도, 검찰은 이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별도 기구에 맡기고 검찰은 그 수사한 거를 재판에 넘기고 공소한 공소청 역할, 재판을 유지하는 쪽만 하는 걸로 검찰의 힘을 빼는 거. 그 다음에 검사들도 파면당할 수 있도록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검사의 힘을 빼는 거. 왠지 아시죠?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금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걸?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게 검사가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좀 쓰기 쉬운 칼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할 때 검찰이 이렇게 사정 국면으로 넘어가면 본인이 국정 운영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써왔잖아요. 지금까지. 뭐 검찰은 다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이재명 후보가 됐어요. 검찰이 막 힘을 갖고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전 정권 국민의힘 막 수사해요. 알아서. 근데 그걸 힘을 뺄 거냐? 아닐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도 의심을 하는데 모르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본인이 이건 소신인가 공약입니다. 이대로 할지도 한번 지켜보죠. 막상 대통령이 되면. 자, 그 다음에 감사원도 힘을 빼야 된다. 감사원도. 그러니까 지난 정권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너무 정부 지원기관처럼 돼버렸다. 비판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감사원 개혁을 해서 지금은 독립기구지만 대통령 직속 성격이거든요. 이걸 국회로 이관하자. 국회로 보내자. 라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검찰개혁만 주로였는데 요즘은 사법개혁도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나 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 파기왕송심 공직선거법 혐의 그걸로 무죄 났던 거를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고 하면서 사법개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사법부가 기득권화돼 있다, 흔히 말하는 보수화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곧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법관이 지금 14명인데 14명을 늘리자. 25명, 100명으로. 그리고 온라인 재판,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거 하자. 대법관들, 소수의 기득권 대법관들의 힘을 빼자라는 게 사법개혁이다. 요거 지금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이에요. 자, 그다음에 군대도 개혁하겠다. 그래서 3군, 6군, 공군, 해군 참모총장은 인사청문회 하겠다. 인권위원회, 자, 인권위원장 선출할 때는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KBS, MBC, EBS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제 정비하겠다. 이거 좀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방통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 요것도 공약이에요. 요것도 조금 지금 또 논란이 될 만한데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분들 임기 많이 남았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 이런 사람 2027년 7월까지, 2028년 1월까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이분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본인의 임기를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추진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제 기관장들이 안 나가서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고생을 했잖아요. 왜냐면 임기에 보장된 거니까. 근데 본인들은 안 나가고 막상 정권 바뀌니까 그러면 나가라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건 전에 한번 제가 이것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건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중립성을 가진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중립성 아닌 일반적인 공공기관장은 국정 철학에 맞춰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람 바뀌는 게 국정 운영을 하는데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어쨌든 국민의힘은 비판하겠죠. 만약에 이게 추진하면 나가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안 나가놓고 왜 나가라 그러냐 이러면서요. 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공약이긴 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요. 또 완전히 여기랑 달라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선관위 개혁을 외칩니다.
자, 저도 뭐 전해드렸지만 성관이가 이제 특혜 채용 논란도 있었고 또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성관이를 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기관이 감사를 할 수 있게. 지금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외부기관도 받고 감사헌법 개정에서 성관이도 감사받을 수 있게 하고 사전투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공약을 정치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폐지. 자, 여기는 검찰 개혁.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 그래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쪽으로 그냥 주자는 거고요. 오히려 국정원은 강화. 여기는 권력기관들 힘을 빼는 게 이재명 후보의 포인트라면 김문수 후보는 국정원은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간첩 잡는 게 지금 이제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켰잖아요. 국정원 없어요. 대공수사권. 간첩 잡는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찰로 넘겼거든요. 그거 다시 국정원, 잘하는 국정원으로 하게 하고 사이버 안보 강화하고 자 방첩 시스템 강화 지능형 해킹으로 우리 안보 뚫는 거 강화하려면 국정원 힘이 세져야 된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요. 그래서 간첩법도 개정해서 지금은 적국을 위해서만 한정돼 있는데 적국하다 보면 적국이 북한이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야 했을 때는 간첩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적국을 아예 외국인 단체 하고 군사상의 기밀도 기술, 외교, 경제, 문화까지 확장시키는 간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제는 산업적으로도 간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죠? 기술, 외교, 경제 쪽도 간첩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꼭 북한만 해당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강화하자. 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요. 이런 것도 또 눈길을 끄는 게 아예 공약이 이거예요. 이재명 방지감사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카 썼던 그걸 겨냥한 거죠.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관을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도 보내자. 그래서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감시하게 하자. 요 이재명 방지 감사관 도입도 정치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방해죄 신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건데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수사를 일부러 막 늦추거나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재판을 방해하려고 막 쓸데없는 증인들 막 신청하거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거는 못하게 하자. 그 다음에 국회가 탄핵을 너무 쉽게 해서 정권 운영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발표한 건 지금은 예를 들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아예 인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하게 해주자. 직무 수행을 하게 해주자. 중지시키지 않고 헌재 결정 날 때까지 지금은 직무가 정지되는데 직무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 뭐 판사들 탄핵할 때는 탄핵할 때 그 탄핵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재판을 든다면 이것도 이재명 후보 관련 겨냥한 것 같은데 재판과 관련된 불만 때문에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게 하자. 제한 사유를 두자. 이렇게 정치 공약을 발표를 했고 대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이 뭐냐면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대통령 주변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이미 법이 통과가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 했어요. 예. 국회가 뭐 추천 안 한다는 이유로 어쨌든 안 했는데 나는 무조건 하겠다. 자, 그 특별감찰관 야당이 추천해라. 민주당이 추천해라. 이재명 아예 후보가 추천하면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을 특별감찰관에 임명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주변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받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내놨어요.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낙하산이라는 게 이것도 사실 공공기관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뭐 한 약 2만 개의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도와준 사람들, 자기랑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내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하겠다. 요건 한번 제가 해볼 필요가 한번 검토해볼 만한 게 뭐냐면 한국판 플럼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아까 제가 2만 개의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리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리스트를. 어느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낙하산을 할 자리인지 아닌지 이걸 국회 쪽과 한번 상의하고 싶다는데 요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이 되든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하는 건. 예. 김문수 후보는요 또 총리를 40대로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무위원 3분의 1을 40대 이하로 하겠다. 청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파격적이에요.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예, 이것도 지켜지지 않으면 보죠.